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유튜버 깡락입니다. 깡깡, 그동안 잘 지내고 계셨나요? 요즘 방송을 자주 올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일주일에 한 개씩이라도 꾸준히 영상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끝도 없이 추락하고 있는 현재 투자 시장에서 과연 떠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닌지를 말씀드리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이번 10월 주요 거시경제 분석부터 살펴보고 이번 달에는 어떤 주요 일정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면서 마지막으로 종합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나라와 유로존의 9월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우리나라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조금씩 하락하고 있는 반면에 유럽은 오히려 두 자릿수의 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앞으로 만약 세계적으로 경제위기가 찾아온다면 미국이 아닌 중국이나 유럽일 것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현재 유럽은 재정, 에너지 분야에서 큰 위기와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이번 달은 과연 한 자릿수로 다시 내려오는지 아니면 더 올라가는지 지켜보셔야 합니다. 지금은 미국의 금리 인상 뉴스보다는 유럽의 여러 가지 뉴스를 더 챙겨보셔야 하는 시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국제유가 선물 가격 차트입니다. 오펙 플러스의 이번 감산 소식으로 인해 하락하고 있던 국제유가는 다시 위로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경기가 둔화되고 침체되면서 수요가 줄어들어 주요 산유국들이 감산 정책을 꺼내든 것인데요. 개인적으로는 미국에서 베네수엘라 제재 해제라던가 미국에서의 원유 생산 증가 등 다른 정책을 통해 유가를 다시 한번 끌어내리려고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좋지 않은 소식임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다음은 미국 달러 지수입니다. 현재 강달러로 인해서 모든 나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이 끝나지 않는 이상 한동안 강달러가 지속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금 달러 투자는 매우 고점에서 사게 되는 경우일 수도 있으니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전세계 경제 상황을 한눈에 보여준다는 구리 국제 선물 가격 차트입니다. 쉽게 말해서 구리는 모든 산업에 다양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구리의 가격이 높을수록 경기가 좋다라는 것이고 반대로 구리의 가격이 떨어질수록 경기가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현재 차트는 보시는 바와 같이 구리 가격이 일정 부근에서 하락을 멈추고 숨고르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전 저점을 깨지 않는다면 증시 또한 바닥일 확률이 높습니다. 미국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경기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미국 기업들의 부도 위험이 매우 낮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이기 때문이죠. 즉, 미국 기업들 대부분은 현재 금리를 충분히 버텨낼 만큼 튼튼하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연준에서도 과감히 금리를 계속 올릴 수 있는 이유입니다. 다음은 미국 10년물과 2년물의 장단기 금리차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면 항상 경기 침체가 왔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그래프입니다. 지금은 경기 침체가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매일 중요하게 챙겨보셔야 하는 지표는 아니고 주기적으로 확인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선행지수 순환변동치인데요. 주가의 방향을 6개월 정도 선행한다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주황색으로 표시한 그래프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인데 현재 100 이하에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100이라는 숫자를 하회하는 경우 경기가 좋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어디에서 하락이 멈추는지 매달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선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코스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서로 같은 방향으로 거의 흘러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어떤 투자에 쓰면 좋은 지표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무릎에 서서 어깨에 팔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지표입니다.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한 달 늦게 후행 발표하는 지표입니다. 주가는 바닥을 찍고 올라가더라도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지표에서는 한 달 늦게 확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만큼 각종 지표를 보실 줄 모르거나 확인이 어려우신 초보 투자자분들은 이 지표를 보고 투자하시면 바닥에서 사시지는 못하더라도 무릎에서는 사실 수 있고 머리에서 팔지는 못하지만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꺾이는 것을 확인하고 파시면 그곳이 어깨쯤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초보 투자자분들은 수많은 어려운 지표들을 보시기보다는 이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를 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이번 10월 주요 일정입니다.
첫 번째로 OECD 경기 선행지수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국가들의 금리 현황 및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회의들입니다. 현재 금리에 대해 민감한 상황이기에 이 일정들 참고하셔서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요 국가들의 생산자 및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들이 있는데 생산자 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 대비 얼마나 떨어졌고 얼마나 오르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한국 및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하는 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빅테크 기업들과 주요 제조 기업들의 실적이 좋지 않게 발표되면서 주가에는 한 번 더 큰 하락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 보고 있고 올해 4분기 마지막 큰 하락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미국 11월 중간선거와 중국 당대회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표와 민심을 얻기 위해 다양한 경기부양책 및 정책들을 쏟아낼 텐데 얼마나 증시에 영향을 줄 만한 정책들이 나오는지 그 부분을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정리인데요. 한 줄 요약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사실을 더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주식시장은 경기 사이클에 맞춰 크게 네 가지의 장세를 갖는 사계절이 있습니다. 금융장세, 실적장세, 역금융장세, 역실적장세를 순환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기간 동안은 저금리 속에서의 주가 상승에 따른 금융장세가 있었고 경기 활황에 따른 실적장세가 있었습니다. 올해 초부터는 금리 인상에 따른 역금융 장세가 펼쳐지고 있고 현재는 경기 둔화나 경기 침체 우려 속에 기업들의 실적이 본격적으로 하향 조정되거나 저조한 실적을 발표하는 등 역실적 장세가 겹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알아두셔야 하는 것은 증시는 항상 경기를 선반영하고 있다는 것인데 지금은 금리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선반영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고 기업들의 예상 실적을 하향 조정하면서 이 부분 또한 반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번에 찾아올 것은 금리 인상 중단 및 금리 인하로부터 시작될 금융 장세입니다. 물론 당장 찾아오지는 않을 장세이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 현재 역실적 장세가 맞다면 올해가 바닥을 치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다들 주가가 조금은 더 위에서 횡보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지금 비록 많이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버티고 참으면 반드시 좋은 날이 다시 올 것이기에 지금까지 버티셨는데 이제 와서 포기하고 떠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한 줄 요약입니다. 지금은 상승장을 기다리면서 물량 늘리기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팔아야 할 때가 아니에요. 팔기에는 너무 늦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이 완전 바닥이라는 얘기 또한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번 10월에 미국 및 우리나라 기업들의 22년 3분기 실적이 발표되기 때문인데요. 개인적 의견으로는 빅테크 기업 위주의 좋지 않은 실적 발표로 증시가 한 번 더 출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충분히 싼 가격의 주식들이 매우 많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떨어지면 그때 가서 사야지라는 기다림은 이미 지나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떨어지면 한 주라도 더 사야지라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금 주식을 사지 않는 투자자들은 만약 가격이 더 떨어지더라도 그때 가게 되면 막상 사지 못하고 더 떨어지면 그때 가서 사야지 라고 기다리면서 매수 타이밍을 놓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닥이 어디인지는 그 누구도 모르지만 바닥이 가까워졌음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이것만은 말해주고 싶어요. 이번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최소 3년 이상은 가져가라. 3년 이상 가져가지 못하는 투자라면 이번에 투자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처럼 현재 유동성이 풍부한 시기가 아니어서 내년에도 큰 재미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죠. 현재 여러 기관 및 전문 투자 기관들 또한 각자 준비한 포트폴리오대로 투자를 실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명 명심하자 무모함과 과감함은 그동안 준비를 잘 하였는지 아닌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어떤 상태인지 스스로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도 좋은 자료로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